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나이에 접어들면 노인들은 인생에서 세 가지 주요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과 적응력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쉽게 좌절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양장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격변의 세상에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각기 다른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만의 도전에 직면해야 합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세상을 더 평온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내면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무력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결국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점점 더 부정적인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노년기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좀 더 너그럽고 가볍게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은 것엔 강물과 같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는 존재와 같습니다. 누구나 고통과 피로를 겪지만 이를 극복해야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끈기를 시험하기 위해 큰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이 세 가지 어려운 단계를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들은 보다 온전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단계,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항상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가정을 이루고 경력을 쌓으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때 부모 곁에서 살갑게 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둥지를 만들기 위해 떠나고 때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노인들은 자녀의 부재를 일상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녀를 그리워하지만 자녀들이 각자의 일과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가 삶의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주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녀와 손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가족이 늘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길 바라지만 자녀들 역시 그들만의 꿈과 계획, 그리고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물리적 거리와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 스스로 심리적 조정을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 외의 취미나 인간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허함과 아쉬움을 줄이고 더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정신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행복을 유지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부모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거리감은 훨씬 덜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단계, 건강 문제에 직면하기. 60세를 넘어서면 건강은 노인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신체적인 노화와 쇠퇴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악화를 발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도전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우 가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우가 장인과 장모님께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선물했을 때 두 분은 기쁜 마음으로 응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하은, 현우의 아내의 어머니께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인생을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제대로 휴식하거나 순간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어머니는 추가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고, 결과적으로 상태는 그녀가 처음에 걱정했던 만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삶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노인들이 병에 직면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스스로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병이 인생의 즐거움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단계, 배우자를 잃는 것. 젊을 때는 친구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 배우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에는 함께 삶을 나누고 손을 맞잡으며 남은 시간을 보내줄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노년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배우자의 존재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직면하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를 잃는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해 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은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했던 집안은 갑자기 적막해지고 배우자와 함께 나누던 일상적인 습관들도 이제는 고요한 공백으로 남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관심과 보살핌을 주더라도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별은 삶의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과 같아 끝나지 않는 슬픔과 채울 수 없는 상실감을 남깁니다.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배우자와 재회하려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우 그 슬픔은 더욱 격렬하여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깁니다. 실제로 이는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가혹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자녀, 친구 또는 지역사회 활동에 도움을 받는다면 노인들은 균형을 되찾고 상실을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닫지 않고 삶이 주는 새로운 위안과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별이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노인들은 비로소 슬픔을 극복하고 남은 인생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떠난 사람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지만 남겨진 사람은 아무리 슬프더라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한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리움과 후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우리의 슬픔 때문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계속해서 나아가며 우리에게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수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삶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 누구나 세 가지 주요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의지, 영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시험하는 도전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평온히 이겨내고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의 깨달음과 삶의 변화. 60세 이후 은퇴를 하고 나서 저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몸, 아늑한 작은 집, 적당한 저축,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소소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면 삶은 더욱 가치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가지 변화가 그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나이에 맞는 삶을 받아들이기. 저는 한때 큰 야망과 강한 경쟁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익숙했던 바쁜 생활 리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이전 직장에서 다시 일하자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전히 예전처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존중하지 않았고 제 건강 또한 업무의 강도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실망 속에서 반년을 버틴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혼란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더 단순하고 가벼운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마음 상태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열쇠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젊었을 때 저는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는 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입, 자녀의 성과, 심지어 손주의 성별 같은 사소한 것까지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제 주변에서 여러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비교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사람은 명망 높은 교수였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높은 연봉을 받던 회사의 임원이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금과 이루지 못한 꿈들을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하나의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건강과 평온함입니다. 심지어 제 아들이 공무원이고 며느리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범해 보이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부신 성공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다고 느꼈습니다. 집, 자동차, 재산의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셋째, 삶을 단순화하는 법을 배우기. 한때 저는 144평, 약 476평방미터 규모의 넓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 집은 온 가족이 방문해도 여유롭고 손님을 맞이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큰 집은 텅 비고 설렁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집안 곳곳에 고독감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큰 집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넓은 집은 관리하기 힘들었고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손주의 학업에 더 적합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 넓은 아파트를 팔고 쉼평, 약 165평방미터
정도 되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이전보다 훨씬 작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일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두 사람을 위한 작은 식탁에서의 식사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손주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게 되면서 가족과의 유대감이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만나려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몇 걸음만 걸으면 손주를 언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행복은 우리가 젊었을 때 쫓던 거창한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단순한 삶, 자신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야말로 하루하루를 값진 선물로 만들어주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옷을 입기. 저는 한때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정장과 넥타이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모든 것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부드러운 티셔츠나 집에서 입는 편안한 잠옷을 입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들의 낡은 신발이나 며느리가 물려준 옷조차도 이제는 제가 즐겨 입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비싼 돈을 주고 샀던 정장들은 옷장 안에서 조용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순하게 먹고 화려한 모임을 멀리하기. 은퇴 초기에는 여전히 옛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푸짐한 잔치를 즐기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임에 대한 흥미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외식 음식은 맛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한 양념 탓에 식사 후 목이 마르고 피로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식사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흰죽에 몇 가지 반찬, 가끔은 담백한 채소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채소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양배추, 두부, 당근 같은 음식이 놀라울 정도로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기쁨은 호화로운 잔치가 아니라 단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평온함과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기. 은퇴 후 처음에는 제 연금과 저축을 아들과 손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주택 대출을 갚는데 제 돈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아들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과도한 도움은 아들을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상의도 없이 새 차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며 절약하려고 애썼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장엄한 산에서부터 푸른 바다에 이르기까지 10곳 이상의 아름다운 장소를 탐험했습니다. 이 여행들은 우리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연은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직접 눈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째,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기. 아들은 아마 우리가 자신을 우선시하기로 한 결정을 약간 불만스럽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학비를 내주고,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며, 손주를 돌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제 아내와 저의 인생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만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멀어진 친척이나 오래된 동료들은 이제 희미한 추억에 불과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나보다 잘 살면 돈을 물려줄 필요가 없고, 자녀가 나보다 못 살면 돈을 물려줘도 소용이 없다. 인생은 짧습니다. 고작 3만 일 정도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우리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스스로를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과 압박에 얽매여 남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대나무의 원칙, 인생의 깊은 교훈. 대나무는 인생에 대해 깊고 의미 있는 교훈을 줍니다. 대나무는 생애 처음 4년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자랍니다. 땅 위로 고작 3cm만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이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대나무는 돌밭을 뚫고 잡초를 지나 매우 견고한 뿌리 체계를 형성하며 조용히 내실을 다집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면 대나무는 갑작스레 강렬하게 성장합니다. 단 6주 만에 10m 이상 자라며 하늘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대나무의 원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공은 조용한 노력, 끈기,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고통스러운 도전들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빛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강인함을 키우는 과정이다.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순조로워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 그 전에 수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지난 날을 돌아보거나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 순탄했던 삶이 때로는 약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역경은 마치 물고기 비늘을 제거하는 고통처럼 우리를 연마합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면의 강인함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나무의 뿌리가 어두운 땅 속에서 견뎌내듯 우리의 어려움 또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성공은 결코 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중년의 말을 줄이는 3가지 상황. 중년에 접어들면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얻은 경험으로 인해 더 신중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조급함은 점차 사라지고 신중함과 절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특히 말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예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성숙함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첫째, 논쟁에 직면했을 때 침묵을 유지하라.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히 옳거나 그른 일도 없습니다. 중년은 관용을 배우고 논쟁이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침묵은 때로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 반박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세요. 이는 화해의 기회를 열 뿐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정에서는 침묵이 긴장을 완화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모든 논쟁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다만, 침묵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이나 핵심 가치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되 겸손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유혹 앞에서 침묵을 방패로 삼아라. 중년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치는 종종 돈, 지위 또는 외모와 같은 유혹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유혹들 앞에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부적절한 제안을 받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예컨대 동료가 부당한 이익을 권유한다면 침묵으로 거절하며 자신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세요. 친구가 위험한 투자에 참여하자고 권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가정에서는 충실함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름다움이나 외도와 같은 유혹 앞에서는 침묵으로 그 유혹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마음의 순수함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얻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가족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역경에 직면했을 때 침묵은 강력한 무기이다. 중년은 일, 가족, 건강 등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약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침묵은 내면의 힘을 축적하고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게 하는 치유제가 됩니다. 일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침묵 속에서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가족이 불행에 직면했을 때 침묵은 책임을 짊어지고 역경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나 불평 대신 침착함을 유지하며 투병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세요. 역경 속에서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키우고 차분한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충분히 쉬며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나 사람들을 통해 동기를 얻으세요. 성공에 직면했을 때 침묵은 존중을 의미한다. 겸손은 성공으로 이끌고 교만은 실패로 이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일정한 성취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교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태도가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 자랑하거나 스스로에게 도취되지 말고 겸허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침묵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세요. 이는 성공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길입니다. 성공은 더 큰 목표를 위한 출발점이며 그 앞에서의 침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가세요. 결론. 삶의 굴곡을 겪으며 침묵은 중년에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논쟁 앞에서는 침묵이 갈등을 피하고 평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유혹 앞에서는 침묵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역경 앞에서는 침묵이 내면의 힘을 키우게 합니다. 성공 앞에서는 침묵이 겸손을 지키게 합니다. 침묵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으세요. 침묵은 더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며 진정한 성숙에 도달하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